네, 자, 세종, 예, 합격 시장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거의 전국 유일의 세종 특화 강의, 예, 피트용 강사입니다. 자, 다들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이제 조만간 이제 다 왔네요. 이제, 예, 끝에 오셨으니까, 이제 거의, 그래, 세종시 기준으로 한 9점 한 8부 능선까지는 오셨고요. 이제, 아니다, 9부 능선, 예, 9.8부 능선은 넘으셨고, 예, 조만간 이제 한 발짝만 더 디디시면 이제 해피엔딩 예, 파이널로 가시게 될 테니까요. 조금만 좀 예, 버티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직 오픈 강의라고 해서 예전 뭐 이렇게 지방직 필기 끝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지방 통합으로 이제 강의는 오픈 강의는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지방직 면접 진행되는지 뭐 주요 컨셉 뭐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다와 함께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오픈 자료라고 해서 오픈 각 지역별로 이제 면접 뭐 진행 방식 세종도 포함해서요. 진행 방식과 이제 기출 문제들 몇 가지 이렇게 같이 오픈 자료로 해서 그때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자리는 그때는 이제 지역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제 강의를 드리긴 좀 곤란했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필기 발표 나면 정규 강의를 그때 바로 직후에 하게 되는데 그 정규 강의 직후에 할 때 연결을 시켜가지고 약간 앞부분은 오픈 강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따 정규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앞에 약간 전체적인 이제 최종시 면접의 개요와 이제 또 이번에 공고문이 오늘 났으니까요. 잠깐 보면서 혹시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는지 좀 보고요.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물어봤냐죠. 뭐 모든 시험의 핵심은 그래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기출지문 관련된 뭐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또 지난해 어떤 분위기였는지 등등등 해서 좀 간단하게 뭐 개요를 여러분께 좀 같이 알아보는 그런 오픈 특강입니다. 이건 뭐 정규 강의이기도 하고요. 당연하게 뭐 정규 강의로도 그대로 올라갈 내용, 그러니까 정규 수강생들을 위한 약간 인트로덕션 같은 개념으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니까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공고문은 이제 아까 방금 봤는데요. 일단 99명이라고 하시는데 합격자가 정원이 보니까 아까 여쭤봤더니 한 1.2배수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그죠? 네. 예, 일행 같은 경우는 이제 40명, 예, 최종에다가 48명 필합 정도니까 되게 뭐 1.2배수 뭐 그냥 뭐 평소 그냥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예년과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지방도 보면 뭐 그렇게 뭐 예년과 좀 다르지는 않은데 필합 배수가 좀 대체적으로 뭐 1.1배수대로 뭐 한 예전에 뭐 2.2배나 3배 뽑았던 지역도 되게 그냥 1.1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정원보다 약간 좀 예, 뭐 여유를 조금 둔다 정도의 느낌이라서 뭐 크게 부담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커트라인 분들 가시면 조금 좀 마음이 복잡하시긴 할 텐데 일단 제가 제 수강생이 좀 꽤 뭐 많은 편이거든요. 고까지 뭐 등등등. 이게 보면 작년에 이제 동시 합격자가 한 제 그냥 그 여러 가지 통계나 나중에 확인을 해본 걸로는 한 40% 고가직 중에 한 40% 정도는 지방직 동시 합격자 정도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글쎄 50%는 일단 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하여간 여하튼 간에 그 총합이 중요하니까요. 뭐 실제 뭐 추가 합격이나 이런 거 제가 어떻게 될지 뭐 제가 알 수 있는 바는 아닌데 다만 지난해보다 훨씬 동시 합격자가 많다 보니 뭐 같은 사람들이 뭐 한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뭐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는 개개인의 판단의 부분이니까 뭐 최종 결과를 뭐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거 지난해 거를 좀 유추해서 보자면 뭐 대부분 다 예 뭐 크게 부담 없이 뭐 다들 예, 해피엔딩 예, 하시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듭니다. 자, 일단은 이제 공고문이 나왔으니까요. 공고문 중에 뭐 특별한 내용은 뭐 얼핏 봤더니 없는데 일단 몇 가지 인사검사는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온라인으로 뭐 기본적으로 보니까 어떤 지역은 그냥 오프라인으로 아직까지 그냥 보려고 하시는 데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온라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본다고 하니까 예, 가로보건직 부분만 좀 이렇게 따로 좀 먼저 좀 하는 모양이네요. 지금 보니까 일정 좀 확인하시고 다음 여기에 나와 있지만 아이고 예 여기는 명시를 안 해놨네요. 인상검사를 뭐
안 볼 경우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드시면 없는데 되게 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보통 하는데 웬간하면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인상검사는 제가 뭐 따로 별도의 오픈 강의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냥 다녀오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쭉 그냥 직관적으로 찍고 오시면 되는 거라 뭐 요거 면접에 큰 영향은 없고요. 후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끔 뭐 인상검사 내용이 뭐 이렇던데 어쩌냐 뭐 이 정도의 질문이 있거나 말거나 정도니까 면접 평가에 뭐 아무 영향이 없는 게 단지 그냥 이거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이들 해요. 많이들 하니까 그냥 다니면 오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여기 보시면 공직 적합성 검정을 위한 면접 참고 자료로 제공. 그러니까 면접위원한테 질문자 그 검사지가 이게 민간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다 용역 주는 것.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받은 이제 리포트를 그냥 주는 정도이고요. 그거 보시고 뭐 질문할 게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 정도입니다. 인상검사로 공직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죠. 업체들이 말하는 거짓말이고요. 뭐 그런 게 가능하진 않습니다. 여튼 그냥 다니면 오시면 되겠다. 서류 내시는 거는 서류 내시는 거는 이제 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일정들 다 나와 있으니까 그 간호보건직이 첫날 보시는 것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늘 그렇고 그다음에 이력서 뭐 특이하게도 여기 이력서라는 걸 냅니다. 뭐 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데요. 양식들은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자소서는 내셔야 되는데 3매 이내에서 좀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양이 웬만한데 한 장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3장이라 쓰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일단 이것도 자기소개서 뭐 강의 비슷하게 해서 제가 따로 이제 그 인강으로도 올려드리고 유튜브로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냥 성의 있게 쓰시면 됩니다. 뭐 이거 평가하는 거 아니고요. 면접위원들이 이게 보시고 면접장에서 쓱 넘겨보시면서 뭐 혹시 뭐 이런 사람이군 뭐 혹시 물어볼 게 있는지 좀 있으면 물어보고요. 뭐 질문은 뭐 한두 개씩은 하시는 분위기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보시기는 하니까 보시면서 뭐 한두 개 정도 묻는 정도의 느낌이라 뭐 질문이 없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뭐 쓴 내용 물어주면 좋은 일이잖아요. 뭐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또 자랑 쓰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딱히 뭐 이렇게 제한상이나 그런 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열심히 그냥 성의 있게 쓰자. 뭐 기왕이면 약간 정보 위주로 본인들 뭐 어떤 사람입니다. 되게 이제 각오나 포부 뭐 아름다운 멘트들 이렇게 뭐 소설 비슷하게 쓰시는데 뭐 그래도 뭐 상관은 없는데 기왕이면 일종의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서면 면접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서면 제출이죠. 나의 면접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정도의 느낌으로 해서 본인 관련된 뭐 전공 알바면 알바 기간 뭐 경력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소소하게나마 조금 부각하시고 뭐 특별하게 없으면 뭐 대학 재학생들이시면 뭐 수강 뭐 전공 중에서도 뭐 특정 과목이나 뭐 특정 분야 뭐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뭐 수강생분들은 이제 제 강의 듣고 이제 쓰시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희망 업무 관심 업무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좀 뒤져보셔서요. 뭐 요런 데서 요런 거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런 거 좀 찾아본 성의 뭐 그 정도 좀 보여주시는 정도의 느낌 정도만 해도 뭐꽤 준수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정도만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양이 좀 많아서 조금 부담스러우시긴 하겠습니다만 또 금방입니다. 쓰시면 서류는 꼭 내시면 되겠고요. 면접 일정 날짜들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간호보건직이 좀 먼저 면접을 좀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루틴하게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간호보건직은 4명, 2명이셔서 가시면 진짜 완전 상견례 분위기겠네요. 너무 적은 분들이 따로 보시게 되니까 자, 그 정도가 있고요. 다음에 요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제 자가격리 신청자 안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요거 그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한간에 그 면접 학원가에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뭐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룰은 그 중앙 지침이기 때문에 뭐 세종시만 뭐 따로한다 이런 건 없어요. 모든 지역이 뭐 표현들은 조금씩 다 다르던데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뭐 학원가에 잘못 알려진 것이 코로나 걸리거나 혹은 그 밀접 접촉자로 의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더라도 면접 시험을 보게 준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좀 사실이 아닙니다. 그죠? 정확히는 면접 시험을 볼 수 있게 세종시는 노력한다. 근데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좀 맞아야 면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조금 얘기들을 명확하게들 쓰지는 않으시던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사전 신청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전 신청. 그래서 사전 신청은 언제까지라고 기한이 있는데 면접 아마 전일 정도까지 아마 하루나 이틀 전까지로 되어 있고 여기 저 명시는 여기는 해놨네요. 기한 내 미신청 시 응시 불가라고 면접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한 내에 확진자가 돼야 되고요. 다음에 만약에 이제 면접 내가 세 번째 날인데 첫 번째 날에 걸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당초 그 기간에 걸리면.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세종시 입장에서는 따로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방역 조치와 함께 별도의 면접장과 그리고 또 면접위원들도 뭐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좀 하고 하겠죠. 그건 지역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할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때 그런 시설이 완비가 되고 그 확진자나 혹은 자가격리자가 그 면접장으로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오려면 근데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하게 뭐 증상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뭐 병원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별도의 이제 생활 뭐죠? 생활 음 뭐, 뭐 일종의 그 연수원 같은 데나 일정 공공기관에 잡아가지고 기숙사 같은 데 잡아가지고 이제 감금을 예, 시키게 되죠. 뭐 중증자분들은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고 근데 거기에 계시다가 이제 오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오려면 의사의 그러니까 그쪽 보건소 담당 의사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가도 된다고. 가도 되는데 그냥 뭐 간다고 해서 뭐 자가격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진을 하겠죠. 뭐 확신이 없으니까 코로나가 전파력은 있지만 코로나가 걸려서 전파력은 있지만 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주간의 자가격리라는 게 필요한 것인데요. 알 수 없는 거니까 뭐 그거는 또 의사들이 여러 가지 뭐 기존에 여러 가지 그 뭐 체온 등등등을 좀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사가 사인을 하고 예, 나가도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갈 수 있는데 뭐 가더라도 예컨대 그냥 택시 타고 가시라 이렇게는 당연히 못할 테고요. 아마 뭐 119 지역에는 119와 협조를 해가지고 방역 요원이 동승하신 상태로 그냥 뭐 구급차나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타고 119 구급차를 타고 해당되는 면접장으로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이제 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의사가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알 수 없죠. 예, 당연하게 의사 이건 판단이기 때문에 그냥 가도 뭐 괜찮겠다. 근데 확진자한테 외출허가 그 면접을 보기 위해서 외출허가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조금 예, 일반적인 경우라면 조금 예, 좀 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뭐 자가격리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크게 증상이 없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라서 예, 그렇기는 한데 걸리진 않은 것 같아. 뭐 그건 의사 판단이니까 그러면 이제 갈 수 있겠죠. 그럼 나름대로 방역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한이 맞아야 되고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되고 또 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제반 여건이 존재해야 보건소에서 이제 오케이를 방역 당국은 이제 보건소니까 지역에서 오케이를 해야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건소도 세종시에 뭐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세종시의 지침을 따를 수 있겠지만 이 방역에 관련된 만큼은 세종시가 뭐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결론 뭐 말이 좀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가 방역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뭐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 나만 조심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뭐 당연하게 하지만 좀 밀접도는 좀 참으시고 특히 이제 스터디 하실 때 또 이게 뭐라고 이렇게 뭐 어디 좀 스터디 룸 같은 데 잡으셔가지고 이게 장시간 하시는 거는 좀 권할 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코로나라는 게 뭐 누구 한 명 거기 비슷한 시간 확진자가 다녀가시면 뭐 스터디 원들끼리는 상관없는데 그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는 순간 이제 집에 감금을 되셔야죠. 참고로 이제 거기 그렇게 감금되시는 자가격리자들 맨투맨으로 관리하고 뭐 물품 같은 거 이렇게 라면이나 뭐 체온계 이런 거 다 바리바리 들어가지고 직접 갖다 주고 또 정기적으로 연락하셔가지고 또 체크하시고 또 함부로 이제 밖에 못 나오시게 이렇게 독려하시고 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예,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무튼 간에 면접 준비 때문에 뭐 이러저러 면접 스터디 같은 게 필요한다는 데는 뭐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오프라인보다는 엔간하시면 줌 같은 화상으로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게 또 효과적이고요. 또 가성비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하시더라도 조금 그 스터디룸 같은 밀폐된 공간 말고요. 조금 개방된 뭐 그런 공간에서 좀 제한적으로 시간도 조금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 예,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엔간하시면 그냥 조심하는 게 뭐 상책이 아닌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요. 발표는 뭐 8월 10일 나니까 좀 빨리 해주는 것 같네요. 열흘 정도 이쯤에 해주니까 자, 이 정도고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어서 공고문은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교재를 좀 보고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그 전체적인 질환의 세종시 면접 분위기랑 기출 해설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거 사실 교재 이렇게 띄워놓고 제가 강의를 드리니까요. 그냥 화면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화면으로만 보셔도 제가 조금씩 이 다른 컴퓨터를 쓰는데 지금 중간에 젠더를 안 갖고 와가지고요. 다른 노트북으로 잠깐 되게 당황했습니다. 이거라도 안 됐으면 화면을 못 보여드릴 뻔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좀 이런 게 불편하네요. 이게 제가 안 쓰던 걸 써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교재 이거 뭐 저희 수강생 정규 강의를 같이 하는 거라서 그냥 겸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출 팩트 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늘 그 전체적인 면접 분위기랑 기초 질문 해설을 좀 드리는데요. 일단 좀 보시죠. 진행 상황을. 일단 면접 시험 개요인데요. 일단 최종은 늘 그 통상 1.2배수 정도 뽑았습니다. 뽑았고요. 그다음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하는 거 뭐 동일하게 다 예년과 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성검사도 늘 봤었고요. 면접은 이제 15분 정도 받습니다. 뭐 안내에 따라서 가끔 이제 20분 뭐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 뭐 통상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질문 수로 보면 한 7, 8, 9개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이제 인적성 질문, 뭐 자기소개, 뭐 장단점 뭐 이런 거 있죠. 또 그리고 무슨 경험 이런 류의 것들 아니면 자소서 뭐 이런 내용들 한 두세 서너 개 정도의 질문.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공직관이라고 하는 뭐 공직같이 뭐 상사가 부당지시하면 어떡할래? 이런 질문 한 서너 개, 한 세 개. 뭐 일단 세종시에 관련된 현안이 뭐냐, 뭐 발전 방안, 뭐 또 행정수도 이전 뭐 이런 관련된 류들이 있죠. 뭐 조치원 등등 이런 현안 관련된 질문 한두 세 개. 그리고 이제 가끔 교수님이 오셔서 약간 좀 뜬금없는 시사 문제, 뭐 지난해 뭐 최저임금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또 지난해는 뭐 예컨대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파란 당은 다 주자, 빨간 당은 안 된다. 예산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 뭐 선별지급, 보편지급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런 과, 뭐 약간의 시사질문 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그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질문 시사질문 대신에 뭐 그냥 해당되는 직렬에 좀 그 고유의 질문들이 있죠. 뭐 근데 지방시 같은 건 체납징수, 뭐 사복직 같은 경우에는 뭐 복지사각지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유액과 뭐 기술직들이 고유하게 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한 두세 개. 뭐 그 정도 사이즈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뭐 특별하거나 뭐 되게 표준적인 면접, 다른 데는 좀 면접위원에 따라서 특히 이제 교수 면접위원들이 조금 있고 자기들 이게 묻고 싶은 거 묻다 보니까 좀 질문들이 버라이티해서 제가 농담 삼아 교수님들이 이제 면접계의 빌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세종시는 뭐 그런 것도 그렇게 물론 조금 하시긴 하는데 그렇게 막 널뛰기 하듯이 이런 건 없고요. 되게 좀 체계적인 그냥 딱딱 그냥 진행된 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뭐 그런 느낌이라서 뭐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게 별로 없어요. 그 말은 곧 뭐 그냥 예측 가능한 범위. 뭐 되게 이제 기출 사이즈를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시사적인 거나 뭐 일부 직렬적인 질문들이야 뭐 조금씩 뭐 편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뭐 그거는 뭐 전체 중에 한 뭐 10%, 뭐 15%, 뭐 20% 정도 맥스. 그러니까 한 80% 이상은 대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기출 위주로 그냥 커버리지 하시면 그냥 뭐 기본 이상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뭐 보통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딱히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면접이고요. 또 다녀오신 분들이 얘기들을 들으면 그냥 좀 건조하다 약간 이런 느낌, 아주 뭐 살갑게 해준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건조하게 그냥 면접스럽게 본다 그냥 좀 딱딱. 또 뭐 감정적으로 면접위원회 피드백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일부는 좀 편하게 해주시는 것과 일부는 약간 드라이하게 하는 경우 정도 느낌. 그래 다녀오시면 별로 이렇게 감흥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냥 다녀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되게 좀 편한 면접과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에 면접위원은 한 두세 분 정도 되시고요. 뭐 이렇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전에 쓰시는 거 없고 그냥 면접만 보고 오시면 되고요. 예. 다음에 이제 특징, 지난해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좀 다들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죠. 뭐 면접 필기 시험부터 자꾸 이게 연기되고 뭐 하여간 난리였는데, 그리고 이 면접 볼 때쯤에 또 그때도 확진자가 막 폭증한다 그래서 되게 뭐 학원도 갑자기 폐쇄되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되게 여러 가지로 스케줄링이 되게 좀 엉망이 되는 바람에 다들 힘들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때 확진자 폭증했다는 게 200명대, 300명대였어요. 지금 저 엊그저께 봤더니 뭐 1200, 좀 1300, 1500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격세지감은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여튼간에 일단 상실은 마스크를 당연히 끼셔야 됩니다. 뭐 대기장에 또 뭐 일찍 들어가게 아마 대부분 못하게 하고요. 거의 시간 맞춰서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들어가실 때 뭐 일이 뭐 1시간 일찍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방역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간 맞춰서 면접장에 가시면 좋겠고요. 마스크는 꼭 뭐 껴 가셔야죠. 근데 제가 그 팁처럼 말씀드리는 게 좀 새 마스크 있죠. 새 마스크 한두 개 정도 주머니에 따로 넣어 주셨다가, 특히 이제 대기하다가 이제 면접장 방에 들어가서 보시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사무실 같은 방입니다. 이게 몇 개를 해가지고 한 뭐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해가지고 이제 면접장으로 쓰게 되는데요. 가실 때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마스크 좀 새 걸로 갈아 끼우시면 뭐 땀나고 좀 찜찜한 것도 좀 기분도 좀 프레시하고요. 뭐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위원들 앞에 책상에 투명 가림막,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투명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역 문제 때문에 전국이 공통인데요. 세종시만 하는 건 아니고, 아시면 한 1.5m,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방역 규칙에 따르면 1.5m를 이제 띄어서 앉게 되어져 있는데, 의자 하나만 있고요. 면접위원은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두 분하고 세 분이 따로따로 개인 책상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앞에 투명 가림막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좀 안 들린다는 평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방에 큰 무슨 대강당 같은 데서 이렇게 파티션 나누고 보면 더 안 들리는데, 방이라서 그렇게 막 안 들린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약간 소리가 좀 선명하게 안 들리는 건 좀 있어요. 당연하게도 마스크도 끼고 있고 또 아크릴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리가 약간 멍멍이 같은 소리, 멍멍거리는 소리가 좀 나오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답변하실 때는 제가 뭐 또 말씀드리는 게, 약간 좀 볼륨은 조금 뭐 키우시는 게 좋겠죠. 한 1.2배. 근데 속도는 한 0.8배속. 평소보단 조금. 또 무엇보다 제가 보면 실제로 해보면 그 크게 한다고 꼭 잘 들리는 거라기보다는 좀 또박또박 말하는 게 잘 들려요. 또박또박. 그러니까 또박또박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말을 좀 뭐 속도를 좀 조금, 조금 뭐 이렇게 좀 천천히까지는 아닌데 느리게는 아니고 조금 뭐 약간 느리게는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문장을 끝맺고 다음 문장 시작할 때 약간 좀 텀을 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발표하실 때, 저는 누구누구누입니다 하고 한 1초 정도 쉬고, 뭐 저는 이렇게 좀 한 템포 쉬고 좀 들어가는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맞게 이를 물려가시면 조금 잘 안 들리는 느낌이 있어서 좀 또박또박 이렇게 좀 약간 숨을 고르면서 얘기하시면 전달력이 되게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도 엔간하시면 좀 급하게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정제해서 한 세 문장 내지 다섯 문장, 답변에 따라서 뭐 조금 길게 할 때는 뭐 일곱 여덟 문장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만, 이게 또박또박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좀, 문장과 문장 사이에 한 수만 번 쉬는 1초 정도의 텀을 좀 두어가면서 얘기하자. 그 정도로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좀 안전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전체 경향은 그냥 평이해요. 뭐 좀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존재감이 되게 강한 면접들이 있는데,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 빌런 면접위원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거저것 또 오만 거 물으시고 이러시면 이제 약간 터지죠. 그런데 이제 멘탈 터지지는 않고요. 그냥 되게 그냥 좀 뭔가 좀 프로토콜대로 그냥 따박따박 진행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들이 오셔서 약간 시사적인 질문들입니다. 그게 좀 있는 편, 없지는 않은데 그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고요. 또 아주 좀 뭐 지엽적인 무슨 약간 시사 상식 퀴즈쇼 이런 거 잘 안 하시니까, 뭐 그런 면에서도 좀 안정적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면접 질문은 보통 아까 인적성 공직관, 또 세종 관련된 질문, 또 약간의 직렬 관련된 질문, 전문 직렬은 골고루 이렇게 딱 나눠서 좀, 숫자도 되게 거의 맞추는 느낌이 있어요. 좀 편중되지 않고 그냥 고루고루 묻는 정도의 느낌. 그렇습니다. 다음에 인성 질문, 그러니까 자소서에 관련된 질문을 뭐 한두 개 하는 경우들은 한두 개씩은 그냥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약간의 경험, 뭐 지원 동기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인상 질문이 조금 한 3, 40% 정도 되는 정도의 느낌은 있습니다. 뭐 다수까지는 아닌데 좀 묻는 편이다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아까 말했죠. 조별 편차가 좀 있어요. 다음에 외국어 이런 거 쓰면 또 소개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가끔 이런 게 좀 있는데 뭐 세종시 외국인들 많은데 뭐 영어 전공 뭐 외국 뭐 갔다 왔다 그러면 한번 세종시 영어로 소개해 봐라. 뭐 라고 하는데 이건 예능입니다. 예능 질문, 다큐 질문이 아니고요. 한번 해봐.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라 또 너무 이것 때문에 또 부담 가실 거 전혀 없고요. 그냥 다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좀 예능식으로 좀 물은 데가 있었다. 예, 정도로 꼭 묻는 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뭐 평가하려고 묻는다기보다는 그냥 예능으로 그냥 묻는 질문이 좀 있지 않나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건 좀 지난해는 이러지는 않았는데 교수 면접위원이 좀 의욕이 좀 많이 앞서셔서 이렇게 뭔가 막 얘기하시다 보면 뭐 행정법 대개적 행정학 교수들을 초빙을 주로 많이 합니다. 대개의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신들 아시는 것이 뭐 그런 쪽이니까 이제 그런 쪽의 질문을 조금 많이 한 그런 경우가 전에 좀 있었어요. 없지는 않은데 지난해는 뭐 그것조차도 좀 없이 그냥 무난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뭐 그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세종시가 좀 뭐 원래 좀 좀 탄생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도시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고로 저도 뭐 소시적에 세종시의 벽돌을 한 두세 개 정도는 제가 놨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튼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탄생 관련된 것, 뭐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문제이거나 그다음에 뭐 예전엔 뭐 중앙부처기관 온 중앙부처기관 앞으로 올 기관 뭐냐 이런 류의 질문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뭐 다 이전에 거의 다 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류의 질문 하지 않고요. 또 뭐 왜 뭐 그다음에 뭐 뒤에 보겠으면 단층제 이런 좀 특징적인 행정 체제들을 좀 갖추고 있죠. 뭐 그런 얘기들 그냥 세종시에 관련된 약간 기본 시장 현황 정도는 뭐 그냥 좀 묻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의 탄생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세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뭐 따로 뭐 교재 안 해도 거기 있는 정보가 뭐 제일 좋은 정보라서 뭐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냥 소양 삼아 세종시가 어떻게 만들어진 도시인가, 왜 만들어진 도시인가, 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도시인가, 뭐 등등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국회가 뭐 분원을 만드네, 뭐 청와대가 오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늘 하고 있는 얘기니까요. 뭐 그런 류의 질문들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세종시 특징적인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요 질문은 근데 너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냥 기출 보고 요거만 딱 정리해서 말 몇 문장 그냥 정리하고 가시면 되는 거라 도리어 부담이 없고요. 뭐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 대충 분위기 뭐 결론적으로는 뭐 그냥 기출의 3, 8, 90%는 커버가 되고 또 그냥 뭐 특별하게 존재감이 없이 그냥 되게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는 그리고 세종 시정에 관련된 질문들도 뭐 그닥 그냥 좀 특히 기출 위주로 좀 묻는 거에다가 뭐 약간의 지금 현재의 뭐 좀 관심 있는 게 뭐냐 지금의 현안이 뭐냐 뭐 그 정도 약간 오픈된 질문 뭐 이상이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담은 좀 적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것 질문이죠. 뭐 물어봤냐니까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규 수업 이제 이어서 할 때는 좀 자세하게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뭘 물었는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7급 거는 필요 없고 이제 9급 거만 좀 예를 들면 제가 오픈 자료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일부는 뭐 전체를 다 올리면 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좀 그렇고요. 이제 일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정도로는 오픈 자료에 있고요.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그 단톡방 공지글 게시글에 리스트업이 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번 보죠.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9급 지난해 여러분 선배들이 보셨던 건데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묶어서 한글 세트라는 표현을 제가 만들어 썼습니다. 질문 세트라는 말 제가 만들어 썼는데 질문을 분해하지 않고요. 뭐 인적성 질문 이런 거, 뭐 세종시 관련된 질문은 이런 거 이게 분해를 해버리면 전체적인 총량도 잘 안 보이고 전체적인 질문의 배분이나 흐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게 뭐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뭐 제 수강생분들이 많으시기는 한데요. 또 보시고 나서 감사합니다 해서 이게 좀 카톡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보내주셔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 보시기 좋게 약간 그 손만 본, 그 질문을 요즘은 손만 본 그런 내용입니다. 흐름을 이게 딱 보시면 사이즈가 딱 보이시죠? 그리고 요 니은자는 그 꼬리 질문, 후속 질문 정도의 느낌입니다. 제가 또 중간에 이렇게 따옴표를 쓴 부분이 있는데 따옴표를 쓴 거 이제
예, 그 응시한 분이 얘기한 거를 후속 질문이거나 그 얘기를 인용해서 면접위원이 질문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면 일행인데요.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2분씩이나 줘요. 같이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 1분, 지원동기 1분 뭐 이런 개념인지는 모르겠는데 2분이라면 조금 긴 시간이긴 해요. 문장으로 치면 한 10문장 가까이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랑하시는 거니까 뭐 좋죠. 뭐 자랑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세종시 현안. 현안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해하니까 희망 업무, 관심 업무 쪽으로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뭐 현안이라면 현안이고요. 뭐 딱히 뭐 예를 들면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된 부분이거나 또 근데 뭐 국회 이전 뭐 이런 것들을 현안이라고 뭐 일반적인 현안을 얘기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건 뭐 당연하게 뭐 본인께서 생각하실 나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모르는 별도의 현안 이런 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중요한 거는 또 홈페이지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정하는 게 현안이니 대부분 다 이제 자기가 희망 업무, 관심 분야 쪽으로 얘기하시면 되죠. 뭐 교통이 현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보육 예컨대 그쪽에 상관 있는 분들은 뭐 육아나 보육이 현안일 수도 있겠고요. 뭐 일자리가 현안일 수도 있겠고 또 거기 뭐 조치원 블라블라 해서 도시 재생이나 뭐 이런 도농관의 뭐 이렇게 상생 뭐 이런 것도 현안일 수도 있겠고 또 흔히 나오는 게 세종시가 이제 주변에 대전이나 특히 대전 쪽 인구들이 빨아들인다는 이제 얘기들이 좀 있죠. 세종시가 이제 급격하게 느니까 뭐 아파트도 많이 짓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빠져나가는 거가 이제 면접 질문으로 해요. 이게 옆으로 빠져나가는데 어쩌면 좋겠냐. 뭐 그런 요도 뭐 현안이라면 현안일 수 있겠죠.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뭐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답변을 뭔가 했더니 후속 질문으로 그러면 아마 경제나 문화 쪽 현안 아마 예를 들면 세종시 무슨 행정수도 이런 좀 큰 얘기를 하시면 아니 그냥 뭐 경제나 문화 쪽에 뭐 현안이 없겠는가 뭐 관심 있게 본 사업이나 정책이 있나 같은 질문이죠. 예, 현안이나 뭐 그 얘기나 다음에 이제 정책 홍보가 안 되는데 홍보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민원인이 고맙다고 1,000원짜리 음료수를 준다면 어떡할래? 뭐 약간 공직관의 아주 전형적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도 간혹 묻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책 뭐가 있냐? 이유가 뭐냐? 그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원칙을 지키면 5일, 융통성을 지키면 3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뭐 이런 게 약간 민간식 좀 약간 딜레마 질문 같은 건데요. 뭐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뭐 다른 질문이 있겠죠. 예, 근데 후속 질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원칙을 지켜야죠. 라고 했더니 상황이 급박한데 그러면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 뭐 이런 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류의 질문은 공무원 면접에서 흔한 질문은 아니기는 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게 교수님이 오셔서 좀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뭐 크게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들지는 않습니다. 뭐라도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예를 들면 원칙을 지키면 원래 운전 3인 시간이면 뭐 운동성을 지키긴 하는데 원칙을 좀 빠르게 바꿀 수 있게 바꿔야 되는 게죠. 원칙이라는 게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불합리가 있으면 당연히 뭐 3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시간 걸리는 정도까지 원칙을 좀 업데이트 내지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류의 답정너 질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공무원이 지키기 중요한 것이라 워딩이 조금 그런데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중요한 것 보통 공무원에게 중요한 가치 뭐 이런 건데 뭐 윤리 도덕 아니면 청렴 뭐 전문성 뭐라도 그냥 얘기하시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내가 팀장이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팀원 능력이 떨어지고 있을 때 일을 잘 못해 겉돈다 어떻게 할래 본인이 팀장인데 팀원 중에 하나가 누가 일을 못하니까 되게 좀 겉돌고 있더라 어떡할래 그러면 뭐 화장실을 불러가지고 뭐 팔겠다 기합을 주겠다 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진 않으실 테고 뭐 꼴보기 싫다고 딴 부서 가라고 한다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팀워크 질문이죠 예, 같이 도울 것 돕고 또 뭐 일을 못한다니까 능력이 떨어진다니까 좀 능력을 좀 키울 수 있게 서로 좀 도와주고 뭐 일도 좀 배려하고 뭐 단순하게 팀워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그럼 단층제의 장단점입니다. 뭐 단층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뭐 그냥 구글링 하시면 바로 나오는 얘기니까요. 뭐 설명은 그렇고요. 세종시 특별한 이제 행정 체계죠. 일종의 전달 체계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묻는 질문이라 그냥 딱 준비해 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라는 것, 뭐 행정학 하시는 분 중에 이 말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번역하면 협치,
협치라는 말보다는 조금 넓은 말이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요거를 나온 거는 이 질문을 한 배경은 이제 세종시가 뭐 원래도 그랬습니다만 지난해 원래도 아까 홈페이지 봤더니 잠깐 그 멘트가 있던데 그 주민자치, 주민공동체 이제 이런 어떤 주민주도 사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들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서 아마 물은 질문이 아닌가 정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아마 자기 소개서 이게 자소서 질문 같아요. 제가 뭐 원래는 뭐 이러이러한 쪽 전공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죠. 근데 글로 안 가고 왜 공무원으로 왔냐? 자소서 후속 질문 정도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작은 아이디어로 다수의 사람을 행복하게 했던 경험. 뭐 행복이라는 말이 조금 그러니까 봉사 경험이죠.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타인을 대한 좀 이타적인 경험 정도로 좀 넓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좁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너가 착한 사람이냐? 증명해봐. 뭐 그런 질문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봉사 경험 정도로 생각하실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많은데 외국인의 영어로 세종시를 소개해 보세요. 이분이 아마 예를 들자면 뭐 그쪽에 뭐 교육대학 쪽이신데 뭐 영어과거나 뭐 아니면 이런 자기 소개서 그런 게 좀 있어서 하는 질문 같아요. 공통 질문이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예전 아까도 보셨지만 간혹 그런 걸 예능처럼 물으시기도 하니까 한번 소개해 보라 정도의 얘기니까요. 그냥 뭐 좀 있으시면 뭐 준비하시면 좋기야 하죠. 좋기야 한데 뭐 이것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뭔가 면접에 결정적인 당락이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보시면 대충 분위기가 그래서 되게 질문이 되게 무난하고요. 뭐 딱히 뭐 답변 못할 것도 없고 아니 이런 걸 묻다니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단층자나 이런 것도 기초를 모르고 가시면 이게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나시거나 또 약간 당황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냥 늘 세종시의 특징적인 어떤 행정 체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을 많이 물었던 겁니다. 아시면은 그냥 미리 준비해서 가니까 그냥 간단한 문제들인 것이죠. 자, 하나만 좀 더 볼게요. 하나만 보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자, 두 번째 분인데 자기소개고요. 두 번째, 야근 있으면 어떡할래? 라는 말입니다. 일을 뭐 하다 보면 야근도 많은데 어떡할래? 뭐 되게 그러면 뭐 칼퇴할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고요. 뭐 일 있으면 뭐 열심히 나와서 하겠다. 뭐 일종의 답정너 질문이죠. 음. 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모든 지원자들이 비슷하게 말하는데 솔직하게 정말 야간 있으면 어떻게 할래? 라는 얘기인데 뭐 이걸 뭐라고 시험에 들게 하시나요? 저를 뭐 약간 이런 과죠. 아마 교수님들이 뭐 이렇게 묻는 것 같은데 뭐겠습니까? 뭐 굳이 하자면 엔간하면 좀 업무 효율을 높여서 이제 업무 중간에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하고 뭐 필요하다면 좀 남기는 하겠는데 엔간하면 야간 안 할 수 있게 미리미리 뭐 하겠다 뭐 이런 답변을 기대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정답 있는 거 분명히 아니기는 한데 뭐 그 정도 선에서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뭐 큰 문제 없는 뭐 그런 답정너 질문이다 정도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수도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세종을 진짜 법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자 이런 논의들을 이제 해오고 있는데요. 그뭐 그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뭐 아니요, 그냥 뭐 수도는 서울이죠. 뭐 이런 답변을 하실 주변 말이 없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도 이제 답정너 질문.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문제가 심각한데 관련된 정책 알고 있는지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같은 걸 보셨으면 아마 그때 뭐 불법 단속 기간 뭐 이런 거 좀 있었던 거죠. 배너에. 그거 관련된 질문인데 제가 기억하기 이거 아마 제대로 답변한 분 많지 않았어요. 되게 보면. 그래서 오며 가며 뭐 이렇게 그 플랜카드들 붙여 있죠. 왜 뭐 단속 기간 이런 거 유심히 본 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플랜카드 막 많이 붙여져 있었더라고. 이거 단속한다고 동네에. 그래서 아마 그래서 물은 것 같아서 아마 봤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이런 증언이 있었는데 뭐 글쎄 이런 거는 좀 되게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지엽적인 질문이라서 답변을 즉답하기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뭐 나만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거 해결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는 얘기죠. 뭐 단속 강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도 뭐 딱히 뭐 이렇게 뾰족한 질문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뭐 되게 뭐 이런 경우는 답변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변별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자소서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썼다는 얘기요. 뭐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썼기에 면접인이 보시고 본인이 청렴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하는가? 뭐 요게 뭐 당연히 그러면 뭐
예, 안정직하고 안청렴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아이 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예시를 들어봐라. 뭐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뭐 그런 얘기죠. 흔한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동료가 부정행위를 봤다면 어떡할래? 예, 뭐 눈 감겠습니다라는 질문 답변은 아닐 테고요. 뭐 이것도 답정 너죠. 절소하여 공명 찾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한 번 충고하고 신고하겠다는 뜻이냐? 충고만 하더라고. 웬만하면 좀 자백하고 뭐 했더니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예, 좀 보고도 드리고 그래야 되겠다. 아니면 뭐 보통 이제 행동 강령 책임관 이때 공직관에서 강의를 많이 드렸는데 뭐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되게 이제 감사실 예를 들자면 그런 데를 말하는 건데요. 거기다가 좀 뭐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덮을 수 없다면 본인이 예, 뭐 알긴 알았는데 그걸 덮어주는 것도 공범이잖아요 일종의. 뭐 그런 얘기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보신 질문 같습니다. 갑자기 제기 이런 게 시사 질문인데요. 최저시급 얼마이냐? 교수님입니다. 이런 게 꼭 뭐 최저시급 얼마냐?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장단점은 뭐냐? 뭐 장점이야. 뭐 받는 입장에서는 뭐 예, 뭐 좋은 일이죠. 알바생들은 단점이라는 건 뭐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지는데 더 힘들다 뭐 이런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가? 뭐 올리긴 올리는데 예, 자영업자 힘든 분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도움을 드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구체적인 방안으로 얘기해봐라. 원론적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마 꼬리 질문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요 경우는 앞에 분야는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아마 다른 조가 아닌가 싶은데 그쪽 교수님이 요거 가지고 또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또 코로나 2.5 단계 어떤 것 되는지 방역에 관련된 거 원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바뀌게 되죠. 7월 14일, 15일자로부터 지금 이제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과도기고요. 15일 이후부터는 각 방역이 중앙에서 일관되게 전국을 통제해서 한꺼번에 동일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판단해서 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조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좀 버전이 좀 달라졌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런 것들도 물으니까 좀 챙겨봐야겠다. 뭐 그 정도 생각이 좀 들죠. 너무 간단하게 말하니까 뭐 또 딴 거 없냐 정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앞에 거랑 비교해 보면 좀 결은 좀 다른데요. 이 역시도 보시면 물론 이제 최저시급 이런 질문들은 이제 모르면 기억을 못하면 금액 같은 거 뭐 요런 거는 답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나머지는 약간 상식선에서 좀 비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기본은 답변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이 두 번째 케이스도 그렇게 뭐 특별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예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번 자기소개 마찬가지고 야근 많이 발생된다면 어떡할래? 그다음에 인구 이런 것도 문내 인구 같은 경우도 좀 기억하셔야겠죠.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 뭐 제규도 다 실려 있습니다만 세종시 요즘 현안이 뭐냐? 뭐 요즘 뭐 어떤 게 현안인 것 같냐? 뭐 중요한 문제죠. 그냥 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세종시 주민자치 실현에 추진 중인 정책. 세종시가 지난해부터 계속 이렇게 물고 있는 게 바로 주민자치입니다. 마을 공동에서 주민자치 또 최종에 또 주민들이 아까 거버넌스 말했던 게 바로 요 얘기인데 이런 맥락의 질문들이 있었으니 준비를 좀 하셔야겠고요. 요거에 관련된 정책은 뭐 저도 뭐 소개를 일단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홈페이지에서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예. 청년 일자리 어쩌고 이게 또 시사적인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이런 시사적인 문제를 또 하셨구나. 그때 이제 일본 불매운동이 한참 있었습니다. 재작년 얘기긴 한데 불매운동 한참 있을 때인데 좀 철진한 문제긴 한데 이거는 예, 진행 중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공무원이 이런 데 개입하기 좀 그렇죠. 뭐 개인 자격으로 뭐 참여하는 거 혼자 참여하는 거야 뭐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뭐 공무원이 일본 제품 사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예, 나서는 거는 약간 정치적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 않죠. 당연히 뭐그 정도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특별한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한 가지 아까 인성검사 말씀드렸는데 인성검사 질문이 있죠. 예를 들자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검사했는지 그 검사 결과가 조금 약간 좀그 에버리지 값을 좀 벗어난 뭔가가 나왔던 모양이죠. 그래서 평소 안 하던 행동도 체크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거 뭐 그냥 했다 그랬더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게 뭔데 사람의 그 예스와 아니오 질문 한 2, 300개 체크한 걸 가지고 사람이 인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좀 예, 그거가 가능한 질문지였다면 노벨상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이제 과학 전공한 사람이 이런 거 보면 약간 유사과학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뭐 그렇기는 한데 뭐 많이들 하니까요. 뭐 그냥 의미 두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여기 5개 광급한 단속 얘기 나와 있죠. 아까
그다음에 코로나 얘기, 최저시급 같은 얘기니까 아 이거랑 아마 같은 조에 같은 교수님 면접을 보셨나 보다. 이게 대충 비교가 이제 가능해지죠. 뭐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뭐 굵은 질문들은 거의 동일하거나 이렇게 패턴 학습도 금방 가능하십니다. 이 정도 보시면 뭐 대략 보시면 이제 질문의 총합과 이제 총합이 있죠. 근데 최종 씨는 그 질문 이제까지 기출 전체에 총합은 넓은 편은 아니에요. 되게 작은 편, 그냥 예측 가능한 질문들, 뭐 늘 공무원 면접이라고 하면 흔히 물음직한 질문들, 뭐 시사나 이런 건 좀 빼고요. 그런 것만 걷어내면 예, 되게 질문의 합집합이 그렇게 넓은 범위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교집합, 뭐 늘 좀 자주 묻는 류의 질문도 그 합집합과 좀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교집합도 좀 어느 정도 되고 합집합도 그렇게 황당하게 넓지 않은 정도의 느낌, 딱 좀 사이즈가 딱 빠르다. 뭐 그 정도의 느낌이 좀 드는 뭐 그런 면에서 크게 부담이 없는 뭐 그런 면접이다. 뭐 이 정도는 좀 확인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 기술직들이 있어서 사복직 하나만 예컨대 보자면요. 예컨대 사복직 뭐 거의 똑같아요. 예. 자기소개 묻고요. 가치, 책임감, 불화, 뭐 충돌시, 진상민원인, 그다음에 봉사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그래도 사복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전공 직렬 질문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뭐냐 되게 좀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이죠. 예, 그 정도 있고요. 급여의 종류, 뭐 수급 기준, 뭐 요거 하나 정도가 지금 직렬 질문이고요. 여기 행정수도의 필요성이나 완성 이건 공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행일서만 묻거나 사복일서 묻거나 그런 게 아닌 그냥 세종시 공무원 지원하셨으면 다 물을 수 있는 류의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복지 정책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라는 건 뭐 굳이 사복 질문이라고 물론 할 수도 있겠는데 뭐 건축직이면 뭐 건축 관련돼서 뭐 세종시가 뭐 하는지 아냐. 아니면 뭐 본인이 예를 들어 일행이라도 뭐 내가 고용 쪽 뭐 이런 쪽에 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관련돼서 세종시에서 고용 관련된 거 뭐 정책하는 거 아는 게 있냐 뭐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그냥 공통 질문이죠. 그러니까 직렬만 다를 뿐 본질적인 건 공통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직렬 질문이 없지는 않은데 뭐 좀 황당한 거 묻는 거라 그렇지는 않은 정도 뭐 한두 개 정도 좀 있다 정도 뭐 요거 역시도 아주 뭐 지엽적인 뭐 이런 거를 묻는 전공자들만 알 수 있는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되게 그냥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그 뭐 되게 좀 조금 뭐 뭐랄까 그냥 뻔한 예, 중요한 뭐 뻔한 게 중요한 거죠. 그 정도 질문 좀 하더라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뭐 세종 일반 다른 직렬과 뭐 서로 구분할 게 별로 없겠군. 그래서 기술 직렬이나 전문 직렬 분들은 그냥 일행 뭐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세종시 공무원 전체 요거에다가 약간의 직렬 질문 정도 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아까 보셨지만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렬 질문이라기보다 약간 시사 질문 혹은 행정학 질문들이 좀 있고요. 다른 전문 직렬들은 이제 해당되는 전문 직렬 질문들이 뭐 한두 세 개 정도 있을 수 있다. 예, 그 정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에 관련된 부분은 뭐 거의 뭐 기출스러운 것들이 한 시사 질문 일부만 빼면은 뭐 거의 그냥 그 질문이 그 질문 예측 가능한 질문이다. 뭐 그래서 딱히 뭔가 크게 부담이 없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뭐 거의 예,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따 이제 이어서 예, 정규 강의 때는 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전체적인 기출이랑 이런 것들을 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일단 강의계획서에서 그 실습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강의계획서 예,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등업을 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생 분들은 예, 꼭 하셔가지고 후기랑 이런 것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자료들 뭐 녹음한 자료들 뭐 합격생들 뭐 모의 면접했던 거거나 뭐 줌으로 그러니까 저랑 실습했던 것들은 여기서 좀 보실 수 있으니까 카페 꼭 좀 제발 등업 신청서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한 30% 정도는 늘 이렇게 예, 이런 게 있는지 모르셔서 제가 아예 그냥 QR코드로 책에다가 박아 넣었습니다. 꼭 하시라고. 그다음에 PT운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제가 뭐 이러이러한 것들은 소소한 것들은 이제 오픈 특강으로 올리긴 하는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세종시 유튜브 가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런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단톡방 엔간하면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셔서 이제 뭐 서로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특히 무엇보다 이제 면접을 보시게 되면 서로 좀 정보도 좀 나눠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만 나오면 만들긴 뭐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제 방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같이 좀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뭐 정보가 좀 괜히 혼자 계시면 나 혼자 뭐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면 좀 깝깝하잖아요. 괜히 여기 와 계시면 뭐 최소한 그런 건 없을 테니까
특히 면접 시작되면 서로 좀 정보도 나눠주시고 좀 격려도 해주시고 뭐 어차피 들어가시면 다 누가 누군지 뻔히 알 거기 때문에 예, 미리 좀 동기사랑 느낌으로 좀 같이 좀 으쌰으쌰 예, 서로 좀 도움이 좀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관련돼서는 간단하게 강의는 그냥 이따 말씀드리면 오늘 한 게 저 인트로덕션이고요. 교재에서 이제 기출 팩터는 좀 이따가 바로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물어봤는지가. 그 다음 챕터는 후기입니다. 뭐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만 몇 개 보고요. 뭐 중요하게 보셨던 이 중에 이게 뼈라면 기출 준비 아까 세트가 이게 이제 살까지 좀 붙은 전체적인 면접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실제 답변 내용의 답변의 사이즈, 뭐 실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합격생들이 남겨주신 후기를 몇 개를 가지고 한번 공간도 좀 떠올려 보고 시뮬레이션 하는 겸해서 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좀 쉬어가는 페이지처럼 되어져 있는데 기출을 좀 따로 좀 정리하고 어떻게 좀 준비를 빨리 좀 시작하실 수 있는 게 효과적인지 좀 간단하게 안내드리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딴 데는 뭐 5분 스피치네, 3분 스피치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아침에 사전 조사서네 이래갖고 뭐가 많아요. 원래 이 챕터는 그런 걸 좀 같이 좀 강의를 드리는 챕터인데 세종시는 그냥 면접만 보니까 편하게 뭐 별로 설명드릴 게 없다 보니까 좀 단촐하게 기출과 이제 방법론, 예, 기출 분류와 반복론 정도 보시는 정도입니다. 챕터 4는 뭐 시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하게 시정들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세종시가 현안인지 정도를 좀 보고요. 무엇보다 찾는 방법, 제가 뭐 희망 업무가 됐건 직렬에 관련된 뭐 사업이 됐건 아니면 뭐 현안이 됐건 뭐 정책들을 좀 간단하게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기출을 보셨지만 뭐 특별하게 뭐 묻는 건 없네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뭐 인구 현황이나 뭐 약간의 기출을 보시면 확인되는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은 일단 깔고 약간 내가 찾고 싶은 정보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찾는 방법 위주로 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5장 6장은 공통 강의입니다. 뭐 여기 인적사항은 뭐 지원 동기 하고 싶은 업무 자기소개 마지막 말 이런 거 어떤 것들 주로 했는지 설명을 드렸고 공직과는 뭐 공무원의 의무 블라블라 뭐 사용시대 가끔 물어요. 그런 거 뭐 기망란법 소위 말하자면 원래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뭐 그런 관련된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류의 약간 정보적인 것과 아까 상사가 부당지시하면 어떡할래? 뭐 동료가 일 못하면 어떡할래? 민원인이 와서 바꿔서 주면 어떡할래? 뭐 그런 류의 흔한 상황형 질문들을 좀 분류를 해가지고 좀 조곤조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두 강의는 그냥 옵션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교주만 보시거나 뭐 좀 필요하다 싶으면 해당되는 파트에 강의만 보시는 방식으로 좀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교재를 사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5장과 6장 뒤에는 사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세종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질문. 뭐 상사가 부당지시하는 질문은 뭐 전국 만국 공통의 질문이라서 뭐 그런 류의 질문들은 답변 사례들도 넣었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또 뭐 더 많은 답변 사례가 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카페에 후기 사례집도 있기는 한데 뭐 그거 다 보시는 게 부담스러우면 이제 그거라도 보면 어느 정도 답변의 기준, 방향, 사이즈들은 아실 수 있겠고 뭐 그거 봐도 조금 좀 더 봐야 되겠다 싶으시면 해당되는 파트에 강의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재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강 틀을 보시고 이렇게 띡띡띡 누르시면 금방 찾아요. 그 부분만 딱 간단하게 듣고 좀 정리하시고 이렇게 좀 필요에 의해서 보시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뒤에 부록은 참고용인데요. 기출들이랑 행정법 질문들인데 뭐 필요에 의해서 뭐 보시고 싶으시거나 조금 뭐 기왕이면 한번 이것도 봐두자 정도 생각이 드시면 그거 위주로 그냥 점검하시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전체적인 강의 순서랑 배열 또 취지 같은 것도 같이 알려드렸고요. 이 정도면은 이제 인트로덕션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뭐 좀 뭐 급하게 했고요. 뭐 자세하게 이따가 정중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그래도 이게 뭐 세종 같은 경우는 워낙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맨 처음에 면접 강의할 때 세종시 기출 지문을 제가 구할 방법이 없어서 처음에 되게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인원도 소수이고 정보가 워낙 귀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뭐 선배들도 많이 좀 들어주셨고요. 또 뭐 수강하시건 안 하건 또 지문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이렇게 좀 같이 좀 전달이 돼서 인원은 되게 적지만 뭐 그렇게 뭐 다른 지역이 못지않게 뭐 좀 막막하게 면접 준비하시는 뭐 이런 건 좀 아니잖아요. 뭐 저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데 뭐 보셔봐야 물론 이제 뭐 특별한 거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다는 게 특별한 거죠. 그죠? 그런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버리면
괜히 이렇게 너무 많은 범위에서 좀 도대체 뭐 해야 되나 막막함이 있을 텐데 뭐 적어도 이거 보시면 막막함은 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도 여하튼 간에 좀 많이들 좀 남겨주셔서 예, 내년 후배님들도 좀 너무 불안하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게 좀 같이 좀 도와주시면 더 좋겠다. 뭐 그런 사심 섞인 당부 말씀 드리면서 이제 오픈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요. 단톡방이나 뭐 개인 카톡으로 좀 질문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오픈자로 요거는 이제 단톡방에 한번 올라가져 있을 테니까 그거 좀 보시고 한번 쭉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너무 뭐 긴장할 것도 없고 그냥 준비할 것만 딱 준비하고 가고 뭐 공손하게 좀 다녀오시면 뭐다 해피엔딩 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 좀 엄한 준비하지 마시고 일단 기출 장학부터 좀 먼저 하시고 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다른 걸 더 준비하시는 건 본인들의 뭐 자유이시니까요. 일단 뭐 기본 준비할 것부터 일단 준비를 좀 얼른 하자. 뭐 그 정도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수강생분들은 요거 끝나고 한 1, 20분 쉬고요. 바로 달릴 텐데 한 3시간 정도 뭐 서너 시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드릴 말씀 없고요. 저도 강의 뭐 쓸데없이 길게 해서 뭐 양치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짧고 굵게 여러분들 좀 가이던스를 좀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내차 할 테니까 나중에 또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 중간에 찔끔찔끔 듣지 마시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쭉 시장까지 좀 달려서 바로 좀 답변 준비를 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픈 특강은 마무리 짓겠고요. 마지막까지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수강생 분들은요, 시간 조금 좀 인터벌을 좀 두겠습니다. 좀 쉬시고요. 지금 11시 10분 정도 됐으니까, 한 30분에 시작할게요. 11시 30분에. 그리고 아주 설명드릴 게 많지 않으니까 좀 컴팩트하게 진행될 테니까 쉬는 시간에 아니면 인강으로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일장 정도 기출들이 있죠. 쭉 한번 눈으로 한번 좀 쓱 보시면 전체적인 사이즈 정도 한번 대략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강의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보신 걸 전제로 하고 좀 빠르고 그냥 요지만 빨리 파악하시는 정도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